자바스크립트의 함수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함수 지향형 언어로 1급 최상위 함수들을 지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아마 객체 지향형 프로그래밍 자바나 절차 지향형 프로그래밍 C 언어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자바나 C 언어에서는 우리가 함수를 사용할 때 꼭 약속된 형태로 작성을 해주셔야 됐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다양한 함수의 형태들을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말이 되는 문법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전부 다 가능해요. 바로 1급 최상위 함수들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함수를 시작하기 전에 그럼 이 함수는 왜 우리가 썼는가,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코드를 블럭화해서 필요할 때마다 재사용을 하기 위해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50줄짜리의 정말 멋진 코드를 작성해 놨습니다. 근데 그 코드가 또 재사용할 필요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아마 50줄 코드를 한 번 더 작성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를 이름을 붙여서 블록으로 묶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여러 번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자, 이게 바로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함수를 써줄 때 저희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는데, 여러 번의 함수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10번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여기서 바로 이 함수 안에 있는 기능만 바꿔주면은 10번 사용하고 있는 그 구문에서도 한 번에 다 바뀌는 이런 효과들을 발휘할 수도 있겠죠. 자바스크립트의 함수를 여러분이 많이 써주시는 거는 자바스크립트만의 특징을 잘 살리고 있는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함수의 종류를 먼저 살펴보고 어떻게 함수 선언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함수의 종류는 크게 선언적 함수와 익명함수 기법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선언적 함수라는 걸 볼 건데요. 이 선언적 함수는 일반적으로 이름을 붙여 사용하는 형태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자바스크립트의 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선언을 할 수가 있느냐? 바로 펑션, 이름을 붙이고 소괄호를 붙인 다음에 중괄호로 바로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리고 필요한 코드를 여기다가 작성하시면 돼요.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드리면, 함수를 이렇게 썼다고만 해서 함수가 실행되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이 함수를 호출해가지고 불러내야 됩니다. 이런 선언적 함수는 함수의 호출을 함수 전에 하실 수도 있고 함수 이후에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말이 되는가요? 함수는 분명히 위쪽에 만들어져 있어야지 사실 아래쪽에서 저희가 선언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순서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바뀔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함수의 호출은 바로 이름을 이렇게 불러내는 형태로 함수를 실행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코드를 한번 보고 저희가 살펴볼게요. 펑션, compute라는 함수가 있네요. 그리고 중괄호로 선언적 함수 호출이라고 해놨습니다. 이 compute라는 일반적인 선언적 함수는 이렇게 위쪽에서 호출해서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바로 아래쪽에서 호출해서 사용하셔도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코드로 한번 저희가 함수를 선언해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스크립트 10입니다. 스크립트 태그를 이렇게 열어주시고 함수라는 걸 한번 선언해 볼게요. 먼저 사용자 정의 함수, 펑션 compute라고 할까요?
소괄호가 나오고 중괄호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필요한 변수를 우리가 선언할 수도 있고요. 그 필요한 변수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자, 바 a는 10이라고 하고 콘솔 로그 a를 해줍시다.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네, 이렇게 확인을 했을 때 아무것도 뜨지가 않죠. 네, 함수는 정의했지만 저희가 호출이라는 불러내는 과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함수 호출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름부터 소괄호까지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위쪽에서 한번 호출을 해볼게요. 컴퓨트. 네, 위쪽에서 사용했더니 함수가 실행이 돼서 10이라는 결과물을 띄워주고 있어요. 절차지향형 언어, 객체지향형 언어에서는 이런 것들이 괜찮았나요? 절차지향형 언어에서는 이런 구문이 불가능하죠?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실행을 하는데 호출이 먼저 됐다? 함수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게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호이스팅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필요한 기능을 이렇게 아래에서 호출하실 수도 있어요. 결과는 똑같겠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함수들은 바로 여러 번 재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럼 함수를 하나만 더 만들어 볼까요? 펑션 compute to는 이번에는 그냥 선언적 함수라고 적어볼게요. 이 함수를 저희가 따로따로 한번 호출해 봅시다. compute를 호출하고 compute to도 따로 한번 호출해 보죠. 네, 그러면은 각각 함수의 이름에 따라서 이렇게 실행되는 걸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 특이한 형태인데요. 자바스크립트는 이 함수를 변수에다가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확인해 보죠. compute라는 함수, 이 이름 자체를 바로 변수에 저장을 하고 필요할 때 함수를 변수를 통해서 호출해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자, 바로 a라는 변수에다가 compute라는 거를 이렇게 작성을 한번 해보죠. 그리고 아래쪽 구문은 지워주세요. 이 사용자 정의 함수 compute를 a라는 변수에다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저장한 형태입니다. 여기서 주의해 주실 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바로 이렇게 컴퓨트 소괄호를 써가지고 저장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함수를 a라는 변수에 저장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함수의 실행 결과를 저장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의해 주실 게 함수를 변수에 저장할 때는 소괄호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a라는 변수를 바로 소괄호 형태로 이렇게 불러내서 호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와, 정말 특이하죠? 이런 것들이 아주 자유자재로 가능하기 때문에 1급 함수들을 지원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였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익명함수 기법을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익명함수 기법은 저도 많이 사용하고 또 다른 우리 프로그래머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의 깊게 한번 봐두셔야 됩니다. 익명함수 기법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익명함수는 이름이 없는 형태로 함수를 선언해서 그거를 바로 통째로 변수에 저장하는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하나 주의해 주셔야 될 거는 이 익명함수 기법은 익명함수 이전에 호출하실 수가 없어요. 네, 바로 익명함수 다음에 호출하실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바로 아래 코드를 볼게요. 펑션 소괄호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함수의 몸체, 형태를 나타내는 구문이네요. 바로 이 이름 없는 함수를 통째로 좌측 변수에게 저장하는 형태가 됩니다. compute2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네요.
그리고 이 compute2 함수는 저희가 필요할 때 바로 소괄호를 붙여서 이렇게 호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즐겨 쓰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코드로 바로 확인해 볼게요. 익명함수는 변수에 함수를 저장해서 마치 함수를 변수처럼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자, 바로 펑션 소괄호라고 적은 이 코드, 내용물은 콘솔 로그로 익명함수 호출이라고 해줄게요. 이 함수 자체를 바로 좌측에 있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저장해주는 형태예요. compute3에다가 저장하겠습니다. 우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거 보고 굉장히 당황스럽죠. 자,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는을 기준으로 이름 없는 function이라는 이 함수 자체를 좌측 변수에다 이렇게 저장해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compute3 변수를 통해서 이 익명함수를 호출해내실 수 있는데, 바로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 익명함수를 호출할 때도 소괄호를 이렇게 붙여서 호출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한번 볼까요?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익명함수가 호출되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죠. 대표적인 우리 함수를 선언하는 형태로 선언적 함수 그리고 익명함수 기법,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